지금 현금 1억을 넣어서 어찌됐건 내 집을 마련했고 그 2년이 지난 시점에서 1억의 수익이 나신 거네요. 그렇죠. 매도 의사도 있으신 거예요? 사실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게 이제 결혼을 하면 지금 25평에서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넓은 평수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신혼부부가요? 신혼 둘이 사는데 25평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아 근데 또 요즘에 또 이제 국가에 애국하기 위해서 출산 계획도 잡다 보니까 둘한테는 25평이 클 수 있지만 셋한테는 좀 작을 수도 있었어요. 또 사서 들어가실 예정이신 거예요? 팔고 나중에? 아 그렇죠. 한번 이제 매매를 해보니까 일단은 그 인플레이션 해지가 된다는 그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집이라는 좀 그 안정적인 측면도 있어서 앞으로는 약간 전세나 뭐 월세 이런 부분보다는 매매 쪽으로 많이 고려하지 않을까 싶어요. 집이 없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내 집을 첫 집을 마련해봤잖아요. 어떠셨어요? 30대 딱 내 집을 마련해보니까 그때 그 심정이나 뭐 바뀐 게 있었나요? 사기 전과 후로? 집에 대한 애정 자체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뭐 청소를 더 열심히 한다던가 이게 내 재산이다 보니까 또 괜히 이제 뭐 벽에 크랙이 강한 건 아닌가 뭐 괜히 이런 것들도 유심히 보게 되고 뭐 타일이 깨졌을 때 내 마음이 아프다던가 사실 전세 때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빨리 그냥 살다가 깨끗이 살다가 나가면 되겠지 했는데 막상 내 집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걱정되더라고요. 이걸 매도하고 넘어가실 건가요? 매도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혼인합가 비과세 제도라는 게 최근에 이제 또 개정되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혼인합가 시에 10년까지 비과세가 있어서 제가 사실 혼자가 이제 아니다 보니까 여자친구까지 포함해서 그런 재테크 수단. 아, 그럼 지금 선생님께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을 팔 건지 아니면 이거 비과세가 되면 하나 하고 또 이제 예비 신부 명의로 하나 더 해서 그렇죠. 다주택자가 되고 네네. 흔히 말하는 맞죠. 적폐가 되겠다 이건가요? 적폐인가요? 그럼 지금 보고 있는 집은 또 어떻게 되시나요? 요즘에 그 집 구할 때 그런 공식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 예전에 공부할 때 처음에 부동산 매매할 때 알게 됐는데 뭐 부역대 신초평이라고 뭔 말이에요, 그게? 그게 줄임말이에요. 브랜드, 역세권, 네. 대단지, 대단지. 신축, 초품화, 평지. 아. 네, 평지 아파트. 이렇게 총 6개 그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런 조건에 입각해서 아파트들을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알아보고 있는 데가 지금 제가 송도 신도시에서 하나 보고 있는 게 있고 또 송도에도 뭐 또 그게 생기나요? 송도 신도시라고 말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 건너오면 이제 송도 신도시고요. 네. 구송도까지 포함해서 원래 송도거든요. 그래서 송도 쪽에도 지금 계획이 있는 네. 아파트가 있어요. 10월 달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네. 그거를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죠. 그게 뭐예요? 레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이라고 해서 컴퓨터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네이버 부동산 페이지인데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거든요. 레이만 송도역 센트리폴. 네, 레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네. 여기가 이제 제가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이유는 일단은 송도역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에 이제 KTX가 들어오거든요. KTX도 있고 또 지하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월판선이라고 해서 지하철이 또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 호재가 되게 많은 거죠. 노선이 3개가 지나다 있는 거네요. 그렇죠. 노선이 3개,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2,5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대단지이기도 대단지. 하고요. 네. 초등학교도 품고 있고 당연히 이번에 분양하니까 신축이고 그리고 레미안 뭐 브랜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레미안이 사실 송도에 처음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저도 사실 서울이나 이런 데는 좀 레미안 하면 되게 멋진 외형이나 이런 브랜드 가치가 일단 높잖아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다 보니까 인천의 이 송도 쪽에는 레미안이 처음 들어오더라고요. 집이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성향이 가장 크겠죠. 선택하는 이유가. 근데 네. 저는 부산에 갈 일도 많거든요. 최근에 이제 부산에 KTX를 타고 할머니 댁에 갔다 왔어요. 근데 인천에 KTX역이 없어요. 인천 KTX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광명역까지 가서 광명에서 KTX를 타고 부산에 갔다 왔거든요. 좀 불편하기도 했고 광명에 가니까 또 굉장히 좋더라고요. 광명역 KTX 그 역 근처가. 아, 그 주변에 막 아파트 엄청 개발되어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KTX역 근처는 투자적 목적이나 아니면 실거주 목적이나 둘 다 되게 괜찮겠다 했는데 송도역에 또 KTX가 들어오니까 그리고 또 레미안이다 보니까 주의 깊게 보게 된 것 같고 비슷한 게 사실 KTX나 이런 교통 호재가 동탄도 요즘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신도시가 최근에 그 청약 완전 뭐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넣으셨어요? 넣었죠. 떨어졌죠? 그쵸. 아, 됐으면 배 아프죠. 붙었으면 여기 안 나왔죠. 근데 거기 동탄도 제가 회사 업무 때문에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동탄 호수공원 근처도 그렇고 동탄 롯데캐슬
그쪽도 뭐 교통호재 하나로 해서 집값이 엄청 올라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교통호재에 대한 약간 믿음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그거 무시 못하긴 하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추가로 사실 이게 교통이라는 게 네. 기차 말고도 사실 많잖아요. 자동차도 사실 가장 많이 타는 건데 제가 송도에 살아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송도가 너무 서쪽에 좀 치우쳐 있긴 해요. 이쪽 송도역 근처는 사실 제2경인고속 타기도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왜요? 여기 보시면 지도에 보시면 네. 제2경인고속 바로 여기 있죠. 네. 그래서 이쪽 문학 IC로 가기도 좋고 뭐 네. 아니면 학익 이쪽으로 또 아무튼 제가 이제 서울로 직장을 다니는데 네. 송도에서 사실 여기 서울까지 가려면 고잔 톨게이트가 네. 약간 많이 막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고잔 톨게이트를 안 지나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장점이에요. 오. 네, 이쪽 송도역 근처가 제2경인 타기에도 수월하고 그러면 아마 출퇴근 시간도 많이 단축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괜찮긴 하네요. 어차피 이 고속도로 접근성이 되게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운전하는 사람한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보니까 송도 국제 신도시가 여기고 여기가 연수구네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송도인 거죠?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맞아요, 맞아요. 이쪽이 이제 구송도인 거고 원래는 송도가 이쪽 위쪽이 맞죠. 여기가 원래 송도였고 여기 이제 신도시로 개발된 거였네요. 네, 맞아요. 그럼 단지 그냥 교통이 좋다는 이유로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통도 사실 중요하고 다른 이유도 있는데 2세 계획이 있다 보니까 교육적인 측면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혹시 몇 명 나오실 예정이세요? 뭐 힘이 닿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학교 주변에 이제 학교가 있는 것도 중요한데 또 그 학교가 얼마나 좀 약간 명문이냐 그런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학부모들이 그런 것들이 좀 따지는 것 같아서 레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주변 보니까 옥년여고도 있고 그다음 송도고도 있고 여기 초등학교가 옆에 지어지거든요. 여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여겨보고 있어요. 사실 러셀님 오신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동탄이나 그다음 이제 광명역 쪽 시세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나 이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광명역 같은 경우에 한 11억, 동탄 같은 경우에는 한 14억 뭐 이 정도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비싸요? 그 저한테 물어보시면 근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실제로 선생님께서 여기 2년 동안 송도 신도시 살았잖아요. 네네네. 그냥 굳이 여기가 편하다고 하는데 또 여기 송도랑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도 여기를 가려고 한 이유가 뭐 일단 또 신축이기도 하고 레미안 또 브랜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려면 사실 멀리 나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단지 내에 뭔가 많이 갖춰져 있는 게 좀 중요하겠더라고요. 아직 제가 뭐 아기를 키워본 적은 없지만 좀 찾아보니까 이번에 레미안에서 굉장히 신경을 쓴 것 같더라고요. 뭐 조식 서비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얼굴 인식해서 이제 출입도 가능하고 아이 키우다 보면 밥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여자친구를 위해서. 네. 누가 보면 본인이 밥 해주신 줄 알겠어요. 근데 저도 좀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여기도 한 8년 차? 7년 차, 8년 차 정도 됐거든요. 그럼 6년 차 정도에 들어오신 거네요? 그쵸. 근데 이제 제가 만수동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 아파트였어요. 사실 이게 그 갭 차이가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또 과학기술이 엄청 빠르게 발전하잖아요. 이번에 새로 지으면 또 커뮤니티나 이런 시설들이 또 엄청 좋아질 거기 때문에 한번 이제 신축을 살아보니까 계속 이제 신축만 찾게 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한번 신축 사면 계속 신축만 찾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 좀 약간 편리한 걸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신축 사람과 뭐가 제일 좋았어요? 신축에 살아서 뭐가 좋다기보다 구축에 살면 불편한 게 많아요. 뭐가 제일 불편하세요? 제가 그 만수동 살 때 샤워기 필터를 네. 거의 2주에 한 번 갈았거든요. 저는 처음에 그게 상술인 줄 알았어요. 샤워기 필터에 녹물 이렇게 철가루 끼는 게 상술이지 그거 뭐하러 사냐 그거 다 돈 낭비다 하고서 만수동에서 갈아 끼웠죠. 일주일도 안 가더라고요. 와, 그 정도구나. 네, 그런 것처럼 약간 신축이라서 엄청 편하고 좋다 이런 것보다 구축이 불편하다 보니까 오히려 신축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수동이나 이제 옛날 아파트들은 사실 지하까지 주차장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에어컨이 안 나오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엘리베이터 홀이. 이제 만수동은 당연히 지하가 없었고요. 지상 주차장이었고 여기는 이제 지하까지 엘리베이터도 연결되어 있고 에어컨도 빵빵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수동 때는 처음에 딱 차에 타면 핸들을 요렇게 잡았어요. 요렇게. 왜요? 핸들이 너무 차고 겨울에 너무 차가워서 밖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눈이 오고 그러면 전면 유리에 눈이 쌓여가지고 그 뜨거운 물을 제가 집에서 끓여서 포트로 붓고 그리고 출발했어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못 믿겠어요.
청약이라는 게 제가 뭐 좋다고 저만의 짝사랑으로 뭐 사랑이 이루어지진 않다 보니까 청약은 일단 넣긴 할 거예요. 넣긴 할 건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저도 나름 요즘 공부 많이 했거든요. 부동산. 제가 봐서 좋으면 다른 분들한테도 좋지 않을까? 추천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사실 당첨이 돼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대해 봐야죠. 제가 그래도 드릴 수 있는 건 없고 다주택자가 돼서 국가에 많은 세금 낼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애국하십시오.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러셀입니다. 송도 에드포레 프루지오에 살고 있는 출연자분과 인터뷰하면서 그분이 관심 가지고 있는 레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광고가 좀 들어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급하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레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여기 홈페이지 들어와 봤는데 지금 보면 사업 개요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럼 분양 개요에 보면 여기 지금 이 레미안역 송도역 센트리폴은 1블럭 2블럭, 3블럭 이렇게 총 3개 블럭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보니까 옥년동 104번지 일대에 있는데 이게 분양이 2549세대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 분양 예정은 2024년 10월 영상 업로드되고 다음 달에 분양이 예정될 것 같은데 이 입주 예정이 2027년 12월이라고 합니다. 자, 입주 환경을 보면 레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이 매력적인 게 보면 여기가 지금 송도역이 이제 위치해 있잖아요. 저도 이번 촬영하면서 처음 알았던 건데 유일하게 광역시 중에 KTX 그러니까 고속철도가 지나가지 않은 도시가 바로 인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KTX가 없기 때문에 출연자분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듯이 실제로 KTX 타려면 광명역을 가야 되거나 서울역이나 수원역 이쪽으로 갔다고 하는데 2025년 6월에 KTX가 들어오면서 이제 시작역이 된다고 합니다. 또 여기서 알아야 될 게 27년도에 월곡 판교선이 개통이 돼요. 그래서 송도역에서 월판선을 이용하게 되면 판교역까지 30분이면 간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급행이 있어요. 그래서 판교까지도 한 번에 갈 수 있고 KTX를 한 번에 탈 수도 있고 즉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거죠. 또 재미난 점은 여기 보다 보면 지도에 여기 녹색선 보이잖아요. 이게 GTX-B가 이제 개통될 예정인데 지금 여기 보면 이 지점에 여기가 이제 청학동인데 지금 인천에서 청학역 개통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만약에 개통이 승인이 난다면 이제 여기 또 GTX-B도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용하면 여의도까지 한 20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역 교통편만 봐도 와 되게 좋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는데 또 재미난 점은 여기 지금 보면 지역 조감도를 보면 이게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입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레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2블럭, 1블럭 그리고 지금 여기 위에가 바로 3블럭 그리고 이쪽이 바로 이제 송도역이 뚫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수인분당선, KTX, 월판선 이렇게 트리플 역세권이 될 게 보이고요. 지금 여기 다 비어 있는데 여기가 참 재미난 게 이 사업 주체가 누구냐면 레미안이에요. 레미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데 보면 아파트를 지을 때 도급 사업으로 많이 하는데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레미안이 도급이 아니라 자체 사업단지예요. 레미안이 직접 이 사업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리고 건물까지 직접 다 짓고 분양을 하는 거죠. 아셔야 될 게 레미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한민국에 정말 수많은 도급 업체들이 있는데 레미안은 11년 동안 시공능력평가 1위를 한 업체, 네, 삼성물산에서 지은 브랜드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 대지 면적을 보면 구역 전체가 약 29만 제곱미터가 되는데 29만 제곱미터면 여의도공원 크기만 합니다. 그래서 되게 넓부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각 블럭마다 컨셉이 좀 더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1블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작게나마 산이 보이잖아요. 이 문학산을 끼고 있는데 숲세권이어서 숲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추천해 줄 수 있고 여기 2블럭 같은 경우에는 이 건너편에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뻥뷰거든요. 여기 지금 월미도도 보이고 지금 보면 여기가 지금 서해바다가 보이는데 앞에 가로막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2블럭을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네, 서해 뻥뷰가 보이고 2블럭 바로 옆에는 초등학교가 들어오고 옥년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송도고 제가 알아보니까 송도고 같은 경우는 명문고 농구부로도 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2024년에 서울대를 10명 정도 배출한 되게 실력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지금 저희가 위치해 있는 3블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옆에 송도역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가 이제 복합 개발이 이루어지면 또 다양한 상업시설들이 들어오면서 네, 생활권이 되게 편해질 거라고 예상이 돼요. 1블럭, 2블럭, 3블럭 중간에 초등학교랑 고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자녀를 여기서 다 키우실 분이 있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레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건너편에는 여기 용현 하객지구가 지금 개발되고 있어가지고 신축 아파트가 또 들어가게 되면 이쪽 일대는 전반적으로 다 천지개벽할 동네로 보입니다. 또 여기가 교통이 매우 편리한 게 보시면 이 근처로 해가지고 여기 지금 제2경인고속도로가 뚫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서울도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제가 재미났던 건 출연자분 때문에 송도국제도시에 촬영을 가면서 느꼈던 건데 송도국제도시에도 지금 레미안
레미안이었고 지금 이쪽에도 레미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브랜드로 첫 신규 공급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송도의 첫 레미안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또 첫 사업이고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과연 레미안에서 좀 힘을 좀 주겠다. 삼성물산에서 힘을 줬을 때 과연 어떻게 나올지 솔직히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이 커뮤니티에 골프장, 뭐 사우나, 피트니스 센터 다 들어가고 좀 더 신기한 건 이제 여기서도 이제 서울에서나 요즘 볼 법한 그 조식 서비스, 그러니까 식사 제공 서비스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입주민들이 사용을 해보고 마음에 들면 이제 연장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연장을 한다고 하던데 레미안에서 진짜 작정하고 최고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는구나. 참 궁금해요. 과연 레미안 삼성물산에 힘을 주면 도대체 어디까지 또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레미안 송도역에 AI 신기술 선보인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아파트에 AI를 이제 삽입하는 거예요. 공동명관에 얼굴인식 출입 시스템도 하고요. 음성인식 조명 스위치 설치되고 그리고 이제 AI 주차장 솔루션, 입주 고객의 주차 패턴을 분석해서 평소 선호하는 주차 구역으로 차량을 안내할 정도로. 솔직히 저도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저는 지금 공동현관 얼굴인식 출입 시스템이랑 음성인식 그 조명 스위치를 사용해보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편합니다. 이번에 AI 주차장 솔루션이 들어온다고 봤을 때 아파트가 이제 얼마나 더 편해질까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그 요즘 신축 아파트에서 고급 단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커튼월 룩으로 이렇게 외관을 짓거든요. 근데 이번에 레미안 송도역 센트리프로 같은 경우에도 커튼월 룩을 적용을 하고 또 삼성물산이 레미안 퍼스티지 때부터 되게 단지 적용을 되게 잘하는 걸로 유명한데 이번에도 삼성물산이 직접 단지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좀 됩니다. 왜냐? 또 첫 번째 단지이기 때문에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단지 외관부터 해서 내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거주하고 살고 있는 단지 내부 공간에는 이제 AI를 접목을 시켜가지고 얼굴 인식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뭐 다양한 지금 AI 시스템을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정말 큰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을 한다고 했잖아요. 저도 이제 촬영을 하고 이게 광고긴 하지만 듣다 보니까 괜찮을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분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59랑 84가 이제 메인인데 84 1197세대, 59 607세대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대형 면적 같은 경우는 한 39세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소형 면적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가 40% 그리고 추첨제가 한 60%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대형 면적 같은 경우는 올 100% 추첨제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레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에 관심 있는 분들 여기에 또 이제 KTX역도 들어오고 트리플 역세권에 전체적으로 이제 발전 가능성만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관심 지역으로 등록해놓고 분양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단지 같은 경우는 24년 10월 달에 이제 분양 예정이니 잘 참고하셔가지고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견본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블럭 옆에 위치해 있으니 궁금하시다면 현장에 가서 직접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